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25개의 자치구를 한강으로 기준해서 권역별로 나눈다면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동남권이고요. 서쪽에 있는 이 7개의 자치구는 서남권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서북권이라고 하고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도심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8개의 자치구는 동북권이라고 해요. 오늘은 도심권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종로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로구의 동쪽으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위치해 있고요. 서쪽으로는 은평구,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양시 또 은평구와 마주보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중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서울의 도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로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조선시대 한양의 도성문의 개폐 시각을 알려주는 큰 종을 매달았던 종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이 있는 거리라는 뜻에서 종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는요, 궁궐이 여러 개가 있죠. 경복궁, 창경궁, 또 창덕궁, 또 종묘도 있고 경희궁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무총리, 관저, 헌법재판소, 정부 서울청사, 감사원 등을 비롯해서 외교부, 통일부, 서울성관위, 서울시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 또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창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부촌들이 있고요. 거기는 정말 저택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집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노숙에서부터 시작해서 쪽방촌, 달동네 고시원, 여관 새빵,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 대저택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계층의 주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종로구에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양 도성이 있는데요. 남산을 제외하고는 3개의 산이 다 종로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종로구의 휘장 종돌이에요. 요거는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터 지도의 시세 증감률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은 최고 5분위로요. 상위 20%를 나타내고 1분위는 파란색으로 하위 20%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로 6개월 단위로 증감률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순으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종로구는 파란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성지도인데요. 종로는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 같죠. 예. 북쪽에는 큰 산인 북한산이 있고요. 서쪽에는 이렇게 인왕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가운데는 북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렇게 낙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궁궐들이 있죠. 경희궁, 경복궁, 창동궁, 창경궁이 있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풍수 지리상 참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아늑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적 편집도인데요. 이렇게 산들은 녹색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노란색은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펼쳐진 분홍색의 상업 지역은요, 종로구와 중구를 사이에 둔 이 지역이 크게 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구에는 17 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와 세대수를 볼게요.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9월 현재 13만 9,945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도심 지역이어서요. 도심 공동화가 많이 일어나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창신동이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세대수도 증가를 했던 적도 있지만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율은요, 이렇게 생산 인구인,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40대에서 이렇게 평균주를 그어 봤어요. 근데 여기 유독 이렇게 빨간색 연령들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역들. 이 지역이 어디인지 봤더니 명륜 1가에서 4가, 숭인동, 동순동, 영건동, 연지동, 종로 5가 6가, 충신동, 해화동, 효재동으로 나타났어요. 이 지역은 대체로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이고 대학로 인근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대 인구가 많은 거고요. 인구 증감을 볼게요. 이렇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60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또 80대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60대도 증가하고 80대도 증가하는데 70대는 감소를 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가로선은요,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늘색 이 막대 그래프는 입주량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택이 입주하는 양인데요. 이 수요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죠. 2023년도에 수요량은 729호가 필요한데 입주량은 265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이 입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보겠습니다. 미분양은 공급이 적으니 미분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요, 준공 후 미분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보라색 면이 전체 미분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위 지도 보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교남동, 무학동, 여기 명륜동,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볼까요? 상신동. 네. 상신동에 대장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주로 밀집된 지역은 여기 교남동과 무학동, 여기 뇌수동 일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다들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종로구도 10월부터 매매는 10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전세는 8월부터 더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들어서 전세는 반등을 했지만 조금 늦게 매매는 4월부터 반등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이건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시장 강도, 종로구는 전세
시장 강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난 것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신동은 하락이지만 다른 동은 이렇게 상승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매매와 전세가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은요, 멀티 차트 현황이 나와요. 이렇게. 예, 여기 멀티 차트 현황인데요. 요거는 지금 시장 강도와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프이고요. 여기서 주요 지표에서 이제 보고 싶은 지표를 이렇게 하나씩 켜시고 보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다 켜 놓으면은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켜면서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시장 강도와 시세는요. 2022년 1월부터 이렇게 좀 다르게 전세와 매매 시장은 조금 다르게 갔지만은 인제 올해 들어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 그전에 제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분홍색은요, 전세 가격이고요. 여기 파란색 이 면은 매매 가격이에요. 그리고 주황색 이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파란색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가로 이 점선은 시장 강도 0선이에요. 0선이고 여기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1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매 시장 강도가 아직도 0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예. 지금 11월 현재로 보면은 -5고요. 전세 시장 강도는 그런데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64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량은 먼저 이제 매매부터 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이 면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고요. 여기 실선은 매매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전월로 봐야 돼요. 그래서 10월, 지금 11월이니까 10월로 보겠습니다. 10월로 봤을 때 월 평균 거래량은 58이고요. 거래량은 14로 나와서 비율로 하면은 24.1%에 이르고 있고요. 이제 전월세 거래량을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면이 나타나죠? 이 노란색 면은요, 전월세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월 평균이요. 그다음에 이 노란 연두색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세 평균 거래량은 126건이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120건으로 거래 비율은 95.2%.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가 매매 거래보다는 훨씬 많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요와 입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와 입주 이렇게 아래 이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미래의 값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24, 25, 26년도 나타나는데요. 여기 2023년도 연 수요량이 729호면 연별 입주량은 265호. 그래서 아까 부족이라고 말했죠? 저는 이거를 왜 지금 또 보냐면 여기서 월별 입주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월별에 이렇게 입주량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동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 월별 입주량까지 보시면서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4분문 시장 강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점선 보이잖아요. 이거는 전세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세 시장 강도, 아까 우리가 전세 시장 강도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서 봤을 때 전세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아니 여긴 164고 매매 시장 강도는 -5 예요. 그게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매매 시장 강도가 -5, 여기 전세 시장 강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하나의 원으로 보이잖아요, 이 동그란 게. 근데 하나의 원이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건 매매가를 나타나는 거고요. 우측은 전세. 그래서 여기 창신동은 매매 매매가 하락이고요. 전세는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별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노란색은 없지만 노란색은 보합이고요. 빨간색은 상승, 그다음에 파란색은 하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 달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 11월로 보자면 무학동이 가장 오른쪽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데 7월로 돌아가 보면은 예, 숭인동이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별 이 위치가 바뀌어요, 원의 위치가.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탭을 누르면 가격 현황이 나와요.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은 매매 평단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에 있는 이 숫자는 전세 평단가예요. 그래서 가장 우측에 가장 위에 올라와 있을수록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학동이고요. 그다음에 창신동, 그다음에 숭인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요. 네, 다 봤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에는요, 한 달에 시세를 3번 받아요. 이렇게 지금 3번 나타났잖아요. 아니, 동으로 나타났구나, 이거는. 네, 여기 부동산 시인 가보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월별로 나온 거를 네, 이렇게 1일, 11일, 21일, 그래서 10일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당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단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탭을 누르면 1 제곱미터당 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출입을 보겠습니다. 종로구 전입 인구는요, 4,898명이고 전출 인구는 -5,427명으로 전출 인구가 529명 더 많습니다. 아까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을까요? 보라색 이 그래프는 전출 지역이고요. 여기 주황색 그래프는 전입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로구에서 전출이요, 성북구로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평구로도 갔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을까? 성북구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서대문구에서도 들어왔고요. 은평구에서도 들어왔고 여기 강남구에서도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저는 종로구하고 강남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주황색 이 동그라미가 강남구 중학교고요.
여기 하늘색 동그라미가 종로구 중학교예요. 그래서 가장 우측에 있으면은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가장 우측에 가장 높이 있는 학교는 압구정 중학교로, 네, 학업 성취도가 97.6%, 그다음에 특목고 진학률이 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강남구랑 비교를 했는데요. 즉 우측에 있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등학교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로구가 가장 우측에 있네요. 서울국제고등학교로 학업 성취도가 98.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학교는 은광여자고등학교로요. 대학교 진학률이 6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이제 종로구 학군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 중학교가 9개밖에 없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학교 수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은 학교는 상명대학교 4대 부속여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화여중, 청운중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학률을 볼까요? 네, 서울대 4대 부설여중 123명 중에서 특목고 8명을 보냈습니다. 특목고라 하면 과고, 외고, 국제고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화여중, 그다음에 청운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0개가 있네요. 경신고등학교가, 네, 학업 성취도에서는 서울국제고요. 서울국제고 굉장히 높죠? 98.6%.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배화여고, 그다음에 진학률을 볼게요. 네, 경신고등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국제고가 높을 줄 알았는데 경신고가요. 204명 중에서 117명을 보냈습니다, 대학교를. 그다음에 동성고, 풍문여고, 그다음이 서울국제고가 나오네요. 네, 이상으로 학군을 알아보고요. 학원가를 보겠습니다. 학원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평창 무학동에 12개 있고요. 무학동에 9개, 평창동에 12개 정도 있어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을 보겠습니다. 상권은 여기 보라색이 이제 가장 큰 상권이거든요. 2,000개가 넘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종강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종로 상가역, 그리고 여기가 낙원 상가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2,418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대체로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 그리고 종로구와 중구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 상권들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요, 청진동하고 신문로 2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문로 2가에는 평균 연봉이 7,860만 원이고요. 청진동은 총 연봉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신문로 2가는 평균 연봉이 7,860만 원이고요. 네, 총은 1조 3,293억 원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탑인 회사가 어디냐? 한국시티은행이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주식회사 RX홀딩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LG생활건강이 제일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다음에 청진동은 총 연봉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1조 3,293억 원이에요. 여기서는 인제 어떤 회사냐, 페노션 주식회사라고 1억이 조금 넘네요. 그다음에 GSC 홀딩스 리미티드. 네.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제일 큰 데가 CJ 대한통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로구는 경제력이 서울시 내에서 상위권에 속해요. 어 탑4라고 하네요. 여기는 SK그룹, 현대그룹, 현대건설, GS건설 등 이런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상신동, 숭인동 일대에 재개발이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한열 빠숑님의 그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책에 나와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종로구 중구에는 대형 택지 개발 주거지가 없다. 나 홀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입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지라도 새 아파트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로구의 경희궁 자이 시세 상승 추이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GTX-A 노선과 일부 겹치고요. 3 호선과도 겹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내세워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이번 노선이 어렵지만은 대안 노선을 찾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장 지역은요. 신문로 2 가, 여기 신문로 2 가이고요. 그다음에 홍파동, 요거 지금 법정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행정동으로 하면은 여기가 뭐 교남동, 무학동 이렇거든요. 여기가 무학동, 요쪽은 교남동인데 이제 법정동으로 신문로 2 가, 홍파동, 평동, 그다음에 내수동, 사직동, 무학동, 경지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살펴볼게요. 전체 평형으로 하면은 디팰리스 58평 40억 8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희궁자이 2단지 52평 31억이고요. 경희궁자이 3단지 45평 2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평으로 알아볼게요. 경희궁자이 3단지가 20억 4,500만 원이고요. 경희궁자이 2단지 20억, 인왕산 아이파크 15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1, 2, 3, 4, 5위까지 간략하게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희궁 4위, 여기가 3단지고 여기가 2단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4단지, 여기가 1단지거든요. 여기 1단지는 임대 아파트고 여기 4단지는 오피스텔과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3단지는 이제 5호선 서대문역과 가장 가깝고요. 그래서 역세권, 그리고 바로 옆에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렇게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이제 학교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이렇게 초등학교가 좀 멀리 위치해 있어요. 덕수초등학교로 가야 합니다.
이 경희궁자에는 도심에서 대표적인 직주근접 아파트로 꼽혀요. 15 분만 걸어도 광화문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여의도, 강남 이런 일자리하고도 직주 근접인 아파트는 많지만 사대문 안에서 직주 근접인 아파트는 적어요. 그래서 이 중구 만리동 이가에 있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와 함께 사대문 안에 직주 근접 아파트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희궁 자에는요, 좀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여기 강북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정부의 공무원들, 대기업 임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희궁 자이 2단지는 바로 3단지 옆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도 경희궁이 가깝고 여기는 이제 3호선 독립문역하고 여기 5호선 서대문역 거의 중간에 위치해서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독립문 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거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단지는 이쪽에 덕수초등학교로 가지만 이쪽은 전부 여기 독립문 초등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경희궁 자에는요, 2017년도 종로구 교남동에 입주한 191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이제 1단지에서 4단지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1단지는 임대 아파트, 4단지는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으로 이루어진 세대이고요. 2, 3단지만 메인 아파트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희궁 자에는요, 도내문 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왕산 아이파크 보겠습니다. 인왕산 아이파크는 이제 이쪽에서 경희궁 자이에서 더 이쪽 서대문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쪽 독립문역, 3호선 독립문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단지 뒤쪽에 인왕산 자락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여기 독립문 초등학교 배정받고요. 그다음에 강화문 스페이스본을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인왕산 아이파크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인왕산 아이파크는 이쪽에 있고 여기네요. 여기 경희궁 자이 1단지 위에 있는 거예요. 1단지 위가 바로 사직 2구역이고 이제 여기 재개발되는 곳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강화문 스페이스본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는 바로 여기 경복궁역, 3호선 경복궁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이쪽에 초등학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을 위해서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서울 도심의 아주 대표적인 직주 근접 아파트로 꼽히고요. 도보로 10분 거리에 모든 그 광화문 쪽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고요. 경복궁도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상복합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업시설이 다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